개그 콘텐츠 아닙니다. 개그 콘텐츠 아니에요. 나름 무서운 콘텐츠라고요. 오늘의 콘텐츠는 으악 너무너무 무서워 이라는 콘텐츠고요. 게시판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공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을 왼쪽으로. 오른쪽 맨 밑에가 너무 무서워. 오른쪽 맨 밑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거 방금 왼쪽으로 갔어. 자, 이 게시판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포 이야기를 주절주절 털어놓는 게시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오늘처럼 언젠간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서로 너무 무서워 하면서 같이 공포를 나누는, 자, 이 게시판의 규칙. 장난식으로 적지 마십시오. 장난시로 적을 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가시성이 좋게 적어주십시오. 주인장의 눈이 은근 좋지 않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림 추가하시면 제목 혹은 글 시작 전에 그림 있음을 써주십시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상한 글을 발견할 시 관심을 주지 마시고 그 자리 즉시 세움에게 전해주십시오. 이상한 글을 판단하는 몫은 여러분 몫입니다. 7번을 계속 읽다 보면 몫이라는 글자가 진짜 있는 글자인지 헷갈립니다. 방송에서 세연님 의학 너무너무 무서운 문제예요를 외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이 글은 4번이 없습니다. 당신은 4번을 보고 왔습니다. 아님 말고. 개그 콘텐츠 아닙니다. 개그 콘텐츠 아니에요. 나름 무서운 콘텐츠라고요. 첫 번째 게시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옛날 집 전화기. 때는 2005년쯤 제가 당시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는 휴대전화 보급이 늦어 가정집에 집집마다 집전화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슬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도 투지폰으로 슬라이드, 폴더폰을 사줄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 학원에 다녀서 수업이 늦게 끝나 부모님께서 휴대전화를 사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이 낡은 집에 있는 집전화기 사용할 일이 없으니 전화기 선을 빼두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부모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집을 혼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 선이 뽑힌 모르고 벨이 울리니 전화기를 들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고 아무 말 없이 전화기가 상대방 측에서 끊기고 뚜 소리만 수화기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당시 누가 잘못 걸었나 하고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다시 한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전화기를 다시 한번 들어 누구이신데 이 늦은 시간에 장난 전화하시는 건가요? 또 아무런 대답 없이 끊기는 전화였습니다. 그 후 전화가 이제 안 울리길래 다음날 어머님께 엄마 어제 전화기가 2번 와서 받았는데 아무 말 없이 끊어서 이상하다니까? 라고 말을 하니 어머님께서 무슨 말이냐고 이 전화기 안 써서 전원코드 뽑아있고 유선번호 지워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전화기 전원코드는 뽑아서 사용할 수 없고 번호가 없어서 전화 수신이 불가능한 전화기였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전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걸려온 전화였을까요? 아, 이런 전화기였어? 이런 전화기가 특히 공포 요소에 많이 들어간 전화기 아니야? 공포세상 규칙 1! 집전화기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 실화 공포 이야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날 담임 선생님이 내일까지 숙제를 내두시며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날 학교 내부공사로 빨리 마치는 날이었고 그날은 매일 학교에서 계시던 숙제가 아저씨도 학교 사정 때문에 집에 가셨습니다. 저는 빨리 마친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신나서 친구랑 놀러갈 계획을 세우고 종례를 하자마자 친구랑 뛰어서 교문에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책상 서랍에 놔두고 말이죠. 저녁을 먹고 9시쯤 TV를 보려는데 갑자기 자료를 두고 온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하고 학교를 갔다 온다고 했죠. 저녁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 학교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마침 숙책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있으시던 분이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가자고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저씨가 같이 가주신다고 하시기에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같이 갔습니다. 반으로 가서 자료를 가지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오늘 숙제 아저씨는 집에 가셔서 학교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뒷문을 열고 1층까지 달렸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빠져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학교 교문에 나왔는데도 따라오시길래 집까지 달렸는데 거기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집 밑에서 퇴근하시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뒤돌아 가셨고 아버지가 저한테 시간이 늦었는데 여기서 뭐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안아주시면서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교에 가서 숙제 아저씨한테 물어보니 어제 저녁에는 학교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숙제 아저씨는 누구지? 문이 잠겨 있었는데 문을 열어줬대. 자주 보던 아저씨라며. 근데 그때 못 알아봤어? 밤이니까 어두워가지고 그냥 그건가? 홀렸어. 간 빼먹으려고 그런 거였네. 실화 공포 이야기하면 바로 떠오르네요. 안녕하십니까. 새엄님 방송을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때는 멀지 않은 일주일 전 배가 고파 여러분 냉장고 안에는 푸딩과 무가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죽을래?
전 감기에 자주 걸리지 않습니다. 자주 걸리지 않는 대신 한 번 걸리게 된다면 끝없는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맞아, 그런 사람 있어. 되게 자잘자잘하게 자주 아픈 사람이랑 엄청 크게 한 번 아픈 사람. 가벼운 몸살 감기가 찾아올 때도 사람이 감기로 인해 죽는다면 이런 고통이 있구나를 느낄 정도로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전 몸이 아프면 더 열이 나기 전에 빨리 잠에 들곤 합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을 3차 모두 접종받았습니다. 그에 안심하고 있었는지 친구들과 잦은 술자리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저는 그날따라 몸이 으슬으슬함을 느끼게 됩니다. 몸살 감기가 찾아왔다 생각하여 집으로 급히 돌아와 자가검사를 진행했을 때는 자가검사 키트는 또렷한 두 줄이 발견되었습니다. 으슬으슬함을 느끼며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고 할 때쯤 무언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전 아플 때가 아니면 가위에 눌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렸구나. 당황하고 있을 때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본가는 제 방에 멀지 않은 곳에 거실이 있고 그 거실에는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려본다면 이러한 느낌입니다. TV는 무엇인지 모를 파란 화면에 비추며 켜져 있었고 누군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 누군가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소리를 내보려 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 순간 TV의 파란 화면 사이로 그 누군가가 얼굴을 90도로 꺾고 빼꼼히 내밀어 제 방 쪽을 쳐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무섭게 그 형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때 그 형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소파에 앉은 채 목만 길게 늘어나 제 방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잠에서 빨리 깨야겠다. 위험하다. 느낄 때쯤 제 방문 옆으로 빼꼼히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얼굴의 형태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어머니를 닮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저희 아버지를 닮았고 또 어떠한 면에서 보면 처음 보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혼 없는 눈으로 입가에 찢어질 듯한 미소를 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죽은 시체의 눈 같았고 찢어질 듯한 미소의 입은 너 나를 부른 거니?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나오던 목소리도 안 나오던 찰나 그 목이 마치 중간에 잘린 듯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목은 제 쪽으로 큰 소리를 내며 빠르게 굴러왔습니다. 속았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극도의 공포감에 저는 그대로 기절했고 다음날 아침까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점심때쯤 돼서야 저는 간신히 눈을 떴고 거실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순간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얘, 너 어제 자면서 왜 이렇게 끙끙 앓는 거야? 계속 중얼대던데. 속았지? 그러면서 와! 진짜 소름 돋아. 글 읽는 도중에 나 저 말 보고 더 소름 끼쳤어. 원래 귀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 얼굴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한대. 우연이었을까? 때는 2016년 낭낭하게 중학생으로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집은 시골에 위치해 있어 집 앞으로는 시원하고 우렁차게 흐르는 하천이 뒤로는 산에 위치하고 있어 흔히 말하는 배산임수였다. 그날은 여름이었다. 집 앞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 제방 공사를 하기 전이었기에 물도 어느 정도 깨끗했고 수심도 얕았기에 가벼운 물장난을 치며 여름을 보내는 게 자주 보였다. 당연히 아직도 하천에서는 놀지는 않아도 다슬기를 잡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만 보면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밤 11시에 그냥 화장실에 가고 싶어 나왔는데 갑자기 집과 하천 사이에 있는 길에서 웬 소방차가 엄청난 불빛을 밝히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집 앞만 돌아다니는 건 아니었지만 깜깜한 밤에 진짜 보지도 못한 그런 불빛이 계속 비추니 좀 짜증이 났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잠을 청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실은 이렇다. 어제 소방차가 빛을 내며 돌아다녔던 이유, 바로 술 먹고 취한 여성이 그 어둠 속에 다슬기를 잡겠다며 들어갔다가 하천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고 3일이 지난 날이었다. 목이 말라 집 부엌으로 가려고 문을 열고 나왔다. 한 3발짝 걸었을 때였을까? 갑자기 사람같이 보이는 흰 물체가 소방 위에서 창의 끝에서 끝까지 움직였다. 그 방향은 내 동생 방 쪽에서 안방 쪽으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집은 시골이다. 또 우리 집도 시골 할부모님 댁 가면 보이는 시골 진돗개 키키를 키우고 있다. 우리 집 키키가 짖길래 친구며 츤데레식으로 하는 아우성과 비슷했기에 그게 좀 큰 나그네 친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밤이 좀 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자 난 잠에 들었다. 꿈속에 나는 술래였다. 누구와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집안에서 누군가를 찾아야 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동생 방. 아무도 없다. 다음 코스는 부모님이 자고 있는 안방.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었다. 갑자기 밝았던 집이 어둠으로 뒤집혔다. 그리고 누군가 나왔다. 숨이 안 쉬어졌다. 누군가 내 목을 조르고 되게 차가웠다. 내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유일하게 뜨고 있는 두 눈으로는 부분 젖어있는 한 여자가 무척이나 비장한 표정으로 내 목을 조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두 손으로 내 목을 감싸 자꾸 어디론가로 끌고 가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왼쪽 4번째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더니 다시 잠잠한 내 방으로 돌아왔다.
깨어나서 한 행동은 바로 안방. 가보니 아무 문제 없었다. 혹시 몰라 동생 방을 가려는 순간 그 하얀 물체가 아까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던 안방 쪽에서 우리 집 대문 쪽으로 매섭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아무튼 아침이 밝자 꿈에서 겪은 얘기를 부모님과 동생에게 해주었고 초딩이었던 내 동생은 진지하게 무서워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네가 운동을 무리하게 한 거라며 재수없게 가위 눌려서 귀신처럼 보인 거라 말했다. 젖어있던 느낌, 그리고 하얀 천에 감겨있는 그 모습. 정말 나에게 그 혼이 찾아온 것일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 찾아온 것일까? 그 밤에 내가 나갔다면 자신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젖어있었다며. 게다가 그 큰 창으로는 하천이 훤히 보인다며. 그런 사고가 집 앞에 발언하면은 너무 무서운데? 물귀신이 한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 괜히 사람 끌어들인다는 거에다가 대고 물귀신이라고 칭하는 게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더 읽고 싶은데 지금 제가 목이 나갈 것 같아요. 첫 회여서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